식단도 운동도 하기 싫다면 제발 라도 하세요. 탄수화물도 못 끊겠고 그렇다고 운동도 하기 싫다면 제발 이라도 이상은 꼭 유지해주세요. 그럼 3kg 무조건 빠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 동안 강의 플랫폼에서 전체 1위를 유지했던 키토제닉 1타 강사 김윤겸입니다. 키토제닉 관련된 식품을 판매하는 키토제닉 식품 브랜드도 운영하고 있고요. 월간 팀키토라는 키토제닉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까지 피트니스 트레이너로 근무했던 거 기억하시죠? 요새 댓글을 보니까 예전에 PT 회원들이 저한테 자주 했던 얘기들이 댓글로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좀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좀 귀엽다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탄수화물을 못 끊겠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 끝나고 퇴근하니까 피곤해서 못 하겠어요. 건강한 지방을 먹어야 되는 거 알고는 있는데 막상 먹으려니까 피자랑 치킨이 너무 땡겨요. 이번 주에 주말에 약속이 있는데 어떡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PT 회원분들한테 식단 지도를 할 때 들었던 질문들을 댓글로 거의 다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식단도 하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고 심지어 주말에 치팅까지 하고 싶은 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냐, 잠 잘 자는 게 뭐가 살 빠지냐, 이렇게 화내는 분이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1분만 기다려주시면 이게 어떤 원리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인데 잠 잘 자는 사람들과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연구한 결과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 1.5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에서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틀 동안 이들의 수면 시간을 5시간으로 확 줄여버리니까 그 즉시 체중이 4%가 증가했다고 해요. 이처럼 수면은 체중과 비만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 잘 자면 살 잘 빠진다고 하는 거 거짓말 아니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더 지속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몸이 호르몬의 노예라는 것이에요. 살이 찌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호르몬이고 살이 빠지게 만드는 것도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대사를 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호르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사실 호르몬을 자연 상태 그대로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저탄고지와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결국에는 망가진 호르몬을 정상으로 되돌려서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잠 잘 자는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호르몬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수면이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이 바로 호르몬을 통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면 부족이 어떤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코티졸입니다. 일단 잠을 못 잔다는 거는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잠을 자야 일상생활에서 입었던 데미지나 스트레스를 회복을 하는데 잠을 못 자면 당연히 회복을 못 하겠죠. 이 상황 자체가 우리 몸의 스트레스고 회복되지 않은 몸을 가지고 다음날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또다시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은 우리 몸에게 굉장히 위급 상황과 똑같이 작용을 해요. 실제로 우리 뇌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분비량을 굉장히 늘려서 잠을 못 잘 때, 즉 스트레스를 받을 때의 상황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코티졸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혈당을 높입니다. 왜냐면 원시시대에서의 스트레스 상황은 보통 맹수를 만났을 때 이 맹수와 전투를 한다거나 혹은 온 힘을 다해서 도망치기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했는데요. 이때 혈당을 높여서 에너지원을 확 높여버려야 싸우든 도망치든 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현대에는 맹수를 만나는 것과 같은 위급한 상황은 잘 없죠. 하지만 우리 몸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시스템이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맹수를 만난 게 아니라 잠을 못 자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코티졸이 분비되고 이 코티졸은 혈당을 높여버립니다. 근데 저희는 키토제닉 관련 채널이기 때문에 이 혈당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히 여러 번 설명을 했었죠. 혈당이 높아지면 이 높아진 혈당을 다시 세포 속으로 넣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슐린이 일정 수치를 넘어가면 바로 체지방 분해를 억제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체지방 분해가 억제되면 당연히 살이 잘 안 빠질 거고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럼 반대로 잠을 잘 자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잘 자면 우리 몸이 일상생활에서 얻었던 데미지도 쉽게 회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한 몸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당연히 코티졸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혈당도 낮아지고 당연히 인슐린도 낮아지겠죠. 인슐린이 낮아지면 낮아진 동안 지방 분해가 활성화돼서 다이어트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거는 그야말로 다이어트에 엄청난 선순환 작용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수면 부족이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두 번째는 그렐린입니다. 이 그렐린은 쉽게 말해서 배고픔 호르몬인데요. 아까 잠을 못 잔다는 거는 우리 몸에 위기 상황 혹은 스트레스로 인식된다고 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뇌는 몸의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해 두려고 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야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잠을 못 잘 때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 분비량을 높여서 식욕을 높이고 음식을 더 많이 먹도록 유도를 합니다. 물론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무조건 나쁜 호르몬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몸의 에너지가 부족할 때 적절한 양의 음식을 먹도록 유도를 하지만 지금처럼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수면 부족인 상황에서는 그렐린이 과도하게 높아져서 과식을 유발하게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배고프고요.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또 배고픈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심지어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에너지로 곧바로 전환할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당류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단 음식이 땡기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잠 잘 못 잔 날은 다음날 군것질이나 폭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역시나 반대로 잠을 잘 자면 그렐린이 굉장히 떨어지고 따라서 우리가 과식과 폭식을 할 일도 없습니다. 식욕이 정상적으로 잡히고 몸에 필요한 양보다 더 먹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고 대사가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꼭 정말 잘 자야 됩니다. 수면 부족이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세 번째는 바로 렙틴입니다. 이 렙틴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호르몬입니다. 바로 포만감을 관리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그렐린이 과도하게 나오면 음식을 더 먹게 만든다고 했죠. 반대로 렙틴이 과도하게 나오면 음식을 먹어도 배고픔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아까처럼 과식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반대로 잠을 잘 자면 어떨까요? 렙틴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고 포만감도 훨씬 더 빨리 느끼기 때문에 같은 양의 식사를 하더라도 숟가락을 훨씬 빨리 내려놓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소식으로 이어지고 그 소식은 또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 되겠죠. 수면 부족이 악영향을 끼치는 호르몬 세 가지를 짚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을 못 자면 혈당이 높아져서 인슐린이 높아지고요. 인슐린이 높아지면 지방 분해가 억제되는 상태가 됩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군것질을 더 자주 하게 만듭니다. 또한 포만감 호르몬도 교란시켜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배고픔을 못 느끼게 만들고요. 그래서 살은 더 안 빠지는데 음식은 더 먹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호르몬만이 아닙니다. 아마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라면은 근력 운동도 병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이어트를 빨리 하려면, 즉 감량 속도를 높이려면 근육 내에 있는 글리코겐을 고갈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라고 했었죠. 아마 그 영상을 본 분이 50만 분이 넘으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근력 운동에서 입었던 근육의 상처가 회복이 안 됩니다. 상처만 나고 회복은 안 되니까 결국엔 근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잠을 못 자면 체내 염증 수치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병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이제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정리가 됐으니까 그럼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많이 설명을 했는데 잠깐만 더 기다려 보시면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부터 어떻게 자야 조금 더 깊이 더 잘 잘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입니다. 7시간 이하로 자면 그때부터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코티졸을 분비한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바빠서 아무리 못 자도 6시간은 주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이하는 사실상 잠을 거의 못 자는 거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가장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몇 시일까요? 이 얘기는 제가 일주기성 리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보충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일주기성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 원시인들은 시계도 없을 것이고 지금 내가 몇 시에 자는지 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에 따르면 이 원시인들은 항상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 동안 숙면을 취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 몸 내에 몇 시에 자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생체 시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잠에 쉽게 드는 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이
이 4시간 동안 우리 몸이 회복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을 엄청나게 분비한다고 합니다. 즉 몇 시에 자야 되는지 우리 몸은 정확히 알고 있고, 이 자는 동안 뭘 해야 되는지까지 우리 몸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야근도 있을 것이고 약속도 있을 것이고, 지금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는 이 시간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0시에서 2시 사이의 수면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요즘 연구에 따르면은 현대인들에게 맞춰진 최적의 수면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라고 합니다. 더 좋은 시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키는 게 불가능하니 최소 11시부터 4시까지는 잠들어 있자는 거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이때가 아니면 성장 호르몬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성장 호르몬 농도가 조금 낮은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시에서 2시 사이의 수면을 지키기가 어려운 분들은 최소 11시부터 4시까지, 아무리 못해서 12시에는 주무시는 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자, 언제 얼마나 자야 할지는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질 높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깊이 자면 꿈도 안 꾼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높은 상태에서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반대로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그만큼 수면의 질이 낮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런 데미지도 회복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당연히 감량에도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자는 데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직결되는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이라는 단어를 들어는 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진짜 잠깐만 참아보시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물질이 2번이나 변화해서 멜라토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만들어진 과정을 역추적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양질의 수면을 얻을 수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자,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에서 변형된 호르몬입니다. 이 세로토닌이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이 멜라토닌도, 즉 수면도 행복감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럼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트립토판이 뭐냐면 아미노산이에요.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에서 얻어지는 물질인데 우리가 육류를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트립토판을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트립토판이 잘 소화가 돼서 뇌로 이동해야 세로토닌이 되고, 그 다음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트립토판을 뇌로 잘 이동시키는 것까지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면 이 트립토판을 뇌로 잘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인슐린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이 과도한 인슐린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탄수화물 식사도 하고 간헐적 단식도 하는데, 오히려 수면의 질을 높일 때는 이 인슐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어떤 식품이든 어떤 호르몬이든 100% 좋고 100% 나쁜 건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이게 고장나거나 혹은 과잉일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인슐린도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에서는 인슐린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예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적합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항상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가 수면에 들기 한 4시간 전 정도, 즉 저녁 식사를 할 때는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은 무탄수화물 식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탄수화물 섭취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번 정도 섭취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물론 2번도 괜찮고요. 근데 기왕이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이 탄수화물을 저녁에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인슐린이 분비가 될 것이고, 저녁 끼니나 혹은 점심 끼니에 먹은 고기에서 온 이 트립토판이 뇌로 잘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저탄고지에서 먹는 소량의 탄수화물은 되도록이면 저녁에 먹어라. 그래야 수면질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2가지 수면질에 대한 꿀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잠들기 1시간 전 동안은 전자기기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블루라이트, 청광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청광이 뇌를 각성시키고 잠에 들기가 되게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현대인들 보면은 잠들기 전까지 충전기를 머리맡에 두고 핸드폰 하다 잠들죠.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잠을 못 자는 시기가 계속되면은 핸드폰을 침대에서 좀 멀리 두고 자는 편이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컴퓨터 다 끄고 책을 읽다가 잠드는 편입니다. 2번째 꿀팁은 암막 커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모든 시각 정보를 눈이 인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반은 맞지만 반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도 사실 빛을 인식할 수 있죠. 지금 당장 눈 감아보면 앞에 있는 형광등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빛을 눈을 통해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빛을 인식할까요? 바로 뇌 속에 있는 송과체라는 기관을 통해서 인식을 합니다. 이 송과체는 뇌 정중앙에 파묻혀 있지만 빛을 인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뇌는 빛이 보일 때를 낮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이 밝을 때는 지금 낮이네? 라고 하면서 잠들기 어려운 각성 상태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잠드는 침실에서는 최대한 빛을 차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송가체에 빛이 인식되지 않고 뇌가 각성할 일도 없겠죠.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해드릴 말이 있습니다. 일이 너무 바쁘거나 약속이 많은 분들은 평일에 잠을 안 자고 주말에 몰아서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주말에 잠을 보충하면은 몸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래도 돌아오는 월요일 되면 여전히 피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바로 수면 빛, 슬립 뎁트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루에 3시간을 평소보다 못 자면 이 3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3시간보다 더 자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뎁트라는 게 비즈인데 비즈에는 항상 이자가 붙죠. 우리가 자지 못한 이 수면 시간에도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을 못 자면 다음날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자야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수면 시간을 너무 깎아먹으면서 일을 하는 거는 우리 몸을 갉아먹는 악순환에 들어가게 만드는 장치이고 때문에 평소에 잘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식단도 하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은 분들을 위해서 살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즉 수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꼭 한번 보고 말지 마시고 2번, 3번 돌려보면서 내가 왜 잠을 잘 자야 되는지 확실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제대로 숙지를 하셔서 앞날에 다이어트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